안녕하세요 행운아 여러분,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살라입니다. 정년을 앞둔 직장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보험료랑 관련된 질문인데요. 퇴직하고 나면 이제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이제 따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거나, 또 혹자는 또 국민연금이나 이런 각종 연금을 받다 보니까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연금, 2번 주택, 3번 토지, 4번 자동차. 4번 자동차. 기회를 한번 더 드릴까요? 1번 연금. 제가 이번에 좀 트릭을 좀 썼는데요. 다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는 겁니다. 진짜요? 예. 자동차도 연금도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에요? 예, 전부 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데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재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하고 재산하고 자동차를 이걸 점수화를 시키거든요. 점수화 시킨 다음에 1점당 195.8원씩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기준이고, 점수당 얼마를 부과하는지는 매년 좀 바꿔서 넘어가니까 그렇게 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이 소득하고 재산하고 자동차라고 했는데, 소득 중에는 어떤 소득에 부과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소득이라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잖아요. 이 소득이 전부 다 부과 대상 소득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소득 전액 100%를 다 보험료 산정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 있으실 거예요. 노후에 어쩔 수 없이 좀 생활비 못하려고 일하는데 이거 전부 다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면 너무하지 않냐. 어렵게 연금 준비했는데 이것도 다 건강보험료 부과하는데 산정되면 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30%만 반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다음 중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금소득이 아닌 것은 1번 국민연금, 2번 공무원연금, 3번 군인연금, 4번 퇴직연금. 4번 퇴직연금. 오, 맨날 틀리다. 어떻게 맞추셨죠? 오늘은 4번을 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찍은 거예요? 연필 굴린 거? 아이씨, 역시. 제가 어떤 내용 때문에 이걸 들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연금에도 부과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렵게 퇴직금이나 개인적으로 연금 이것들 준비한 것들인데 여기까지도 다 부과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냐?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만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데서 추가로 불입하면서 세액공제 받은 상품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지역건강보험료는 연소득, 소득 기준으로 지금 살펴보니까 연소득이 1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랑 많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100만 원 기준으로.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거의 소득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최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는 13,980원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재산이나 자동차 같은 게 좀 있다 그러면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에 따라서 1점당 195.8원씩을 곱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의 전부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1점당 195.8원이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다른 재산이나 자동차는 일단 없다 치고요. 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제가 아까 13,980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소득이 좀 많은 경우를 이제 단계별로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조견표를 하나 좀 만들어봤습니다. 보시면서 보세요. 연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면 점수가 한 462점 정도 나옵니다. 그럼 곱하기 195.8원 정도를 하게 되면 9450원 정도 보험료를 내신다 보시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3천만 원일 때는 19만 2천 원 정도, 5천만 원일 때는 28만 원 정도, 1억 원, 좋겠네요. 1억 원이면 1억이는 신분은 한 57만 원, 2억이면 한 109만 2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 소득이 어느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가늠을 해보실 수 있게끔 제가 조견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도대체 재산이라면 어느 범위까지를 재산으로 포함하느냐?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요. 전세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임차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도 보험료를 계산할 때 좀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이 시가라는 거는 팔기 전에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재산 평가하는 거에 좀 문제가 되는데 주택, 건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그냥 재산 금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전월세 사시는 분을 보증금을 전액을 다 또 재산으로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큼의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런 방식으로 다 더해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재산 크기에 따라서 이제 조견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소득은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산 금액이 1억 원일 때는요. 재산 점수가 한 439점 정도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85,950원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3억 원 정도 되실 때는 한 13만 3천 원, 5억 원이면 15만 8천 원, 10억 정도 되신 분은 한 20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기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정도 보험료가 나가는구나 하고 이제 산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에도 이제 건강보험료가 좀 부과되거든요. 차가 작거나 오래되면 보험료 좀 깎아주나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라고 해도 다 같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오래된 자동차도 있고 국산차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이런데 이제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미만인 1600cc 미만인 승용차 있잖아요. 여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갑자기 큰 차를 산다거나 이거는 이제 보험료 부담이 되지만 기존에 쓰던 이제 9년 이상 된 차량을 사거나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600cc 미만인 차를 산다라고 하면 보험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정도 보험료 나온지 싶어가지고 2020년에 5천만 원짜리 국산차 2000cc급을 하나 구입했다고 치고 보험료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한 3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거 다 있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또 마지막 공부할 때 보면 종합사례 이런 거 한번 해보는데 종합사례를 제가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한 2,55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뭐 이 부동산 임대를 하거나 뭐 개별적으로 자영업을 해서 한 2,550만 원 정도를 버시고요. 연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분의 공적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한 5억 원 정도
뭐 시가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겠지만 재산세 과표가 한 5억 정도 되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는 올해 새로 샀는데 2000cc급으로 국산 자동차 이제 5천만 원짜리 하나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그대로 2,550만 원이 다 잡히지만 연금소득은 제가 30%만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에 30%라면 한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550만 원에 450만 원을 더하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000만 원을 점수로 환산하면 한 981점 정도 되거든요. 재산세 과세표준 5억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812점 정도 되고요. 자동차로 한 115점 정도 돼서 이것들 다 합쳐가지고 건강보험료를 한번 산출해 보면 점수가 1948점에 195.8원을 곱하면 38만 1,000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내게 되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험료율이 10.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38만 1,000원에 한 10% 좀 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한 3만 9천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들 다 하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42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행운빨TV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그러신 분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안 하셨다면 구독 신청 한번 다시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